중국의 바이오 쫓아오는 속도가 너무 빠르기 때문에 지금 무언가를 집중적으로 미국이 하지 않으면 안 된다. 국내 바이오 산업을 미국이 결국은 동반해서 성장하도록 만들 것이다 라는 점. 지금이 국내 바이오를 끌어올릴 수 있는 절호의 어떻게 보면 마지막 찬스일 것이다. 네, 안녕하십니까. 바이오 투자학교의 이혜진입니다. 위클리 바이오 뉴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주에는 트럼프 관세 정책에 의해서 초유의 변동성 장세가 연출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중요한 보고서 하나가 제출이 되었는데요. NSCEB 미국 의회에서 바이오 정책 권고 보고서가 의회에 제출이 되었습니다. 내용이 시장에서 그렇게 크게 부각되지는 않았었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이 내용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중국의 바이오 쫓아오는 속도가 너무 빠르기 때문에 지금 무언가를 집중적으로 미국이 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거 한 가지. 두 번째는 동맹국들의 협조가 필요하다라는 파트너십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 두 가지를 볼 때 우리는 여러 가지를 유추할 수 있는데요.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점은 국내 바이오 산업을 미국이 결국은 침체로 빠뜨리지 않고 계속해서 같이 동반해서 성장하도록 만들 것이다 라는 점. 두 번째는 국내에 있는 바이오 정책 책임자들이 반드시 이 NSCEB의 보고서를 읽어볼 겁니다. 지금이 국내 바이오를 끌어올릴 수 있는 절호의 어떻게 보면 마지막 찬스일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다시 정리하면은 미국은 앞으로 집중해서 바이오를 이 최근 5년 동안 육성해 나갈 것이다. 두 번째는 국내 정책 위반자들도 특히 차기 정부에서는 바이오 산업에 집중적으로 투자할 수밖에 없다라는 이 두 가지 말씀드리면서 오늘 위클리 바이오 뉴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국 경제 지표 지난 주에는 특히 주목할 만한 지표는 3월 소비자 물가 지수. 미국은 소비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 소비 관련한 지표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시장 기대치를 만족시켰습니다. 불안한 시장 변동성에도 불구하고 시장에 안정감을 주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관세 관련한 이야기가 하루가 다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90일 유예가 발표되면서 시장은 일단은 숨고르기에 들어갔다.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가 4.5%에 육박하다가 다시 4.3%로 안정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주 미국 나스닥 바이오 주가 동향을 살펴보면 주간 단위로는 4.5% 상승하기는 했지만 그 전주에 마이너스 12% 하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스닥이 큰 폭으로 반등한 것에 비하면은 반등은 제한적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 이유와 관련해서는 바이오 관련한 환경이 그다지 좋지 못하다. 특히 물가 상승 그리고 높은 금리에 대한 우려감이 여전히 바이오텍을 공격하고 있다. 두 번째는 FDA의 최근의 해고가 향후 신약 승인과 관련한 불안한 환경을 반영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XBI 바이오텍으로 구성된 XBI가 전체적으로 밑에 머물면서 제대로 된 반등이 나오지 못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국내 바이오 동향을 살펴보시죠. 조금 전에 보신 대로 YTD 보면은 나스닥 바이오텍이 급격히 하락을 한 상황인데 국내 바이오텍은 여전히 YTD로 플러스권을 나타내고 있다라는 거죠. 지난주 보면은 한 달 동안 꾸준하게 하락하던 코스닥 바이오 지수가 의미 있는 반등을 나타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반등하는 상황에서는 핵심 주도주 위주로 반등이 컸다라는 사실 여러분들께서 주목해서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관세 이슈에서 개별 기업
임상 동향으로 관심이 이동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다음으로는 이슈 클리핑입니다. 지난주에 미국과 국내 바이오 시장에서 관심을 모았던 그런 이슈는 FDA에서 동물 실험을 단계적으로 폐지하겠다라는 뉴스입니다. 자, 특히 단클론 항체 치료제 개발 시에 동물 실험을 사람과 상관성이 높고 보다 효과적인 방법으로 대체를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첫 번째는 AI, 두 번째는 오가노이드, 장기 유사체를 의미하는 오가노이드, 이 두 가지를 활용을 해서 동물 실험을 대체하겠다라는 의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취지를 보면은 안전성을 보다 개선하겠다. 그리고 평가 절차 가속화. 세 번째는 동물 실험 건수를 감소하겠다. 동물 실험 단계에서 사용되고 있는 특수하게 개발된 그런 마우스라든가 이런 동물들을 보면은 5천만 원에서 1억, 그리고 대동물에 대해서는 수십억을 호가하는 그런 높은 비용이 들어간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연구개발 비용을 절감해서 최종적으로는 약가를 인하하겠다라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기대되는 효과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본다 그러면은 첫 번째는 첨단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겠다라는 거죠. 두 번째는 사람 기반의 실험 모델의 확립입니다. 그러니까 약물이 사람 안에서 반응하는 이 반응을 조금 더 직접적으로 관찰할 수 있게끔 해줄 것이다 라는 기대감을 갖고 있는 것이고요. 세 번째는 규제기관과 관련해서 규제기관이 인센티브를 부여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좀 더 정확한 그런 데이터를 제출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일부 동물 실험 절차를 제외시켜 줄 수 있다라는 거죠. 네 번째로는 FDA가 주도권을 쥐고 새로운 표준을 확립해서 규제 과학 분야에서 여전히 리더십을 발휘해 보겠다라는 이런 목적을 가지고 FDA 동물 실험을 단계적으로 폐지해 나가겠다라는 취지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극복해야 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자, 첫 번째로는 과학적인 신뢰성 그리고 검증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AI 모델 그리고 오가노이드 시스템이 과연 우리 몸속에서 일어나는 그런 약물의 반응을 설명할 수 있겠느냐라는 거죠. 그래서 인체 내 실제 반응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지에 대한 보다 더 광범위한 검증이 필요한 거 아니냐 이런 시각들이 있는 거고요. 두 번째는 관련해서 인체 복잡성의 미반영입니다. 그래서 장기적인 부작용이라든가 복합적인 독성 반응 등은 동물 전체 시스템에서 나타날 수 있는 현상이기 때문에 이를 완전히 대체하기는 어려운 거 아니냐 이런 시각도 있습니다. 세 번째는 단계적으로 이전하는 건 맞지만 시간이 필요할 것 같다라는 이 세 가지의 좀 해결 과제는 있다라고 정리를 해볼 수가 있는 거죠. 향후 일정과 관련해서는 FDA가 연방정부의 제휴기관들과 로드맵을 논의를 한 다음에 하반기에 워크숍을 진행을 하겠다. 그래서 관련 단체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을 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올해는 일단 준비 기간, 그리고 내년에는 몇몇 기업을 선정을 해서 직접 파일럿 프로그램을 해보겠다. 그래서 올해는 준비 기간, 내년에는 파일럿. 이렇게 파일럿 연구에서 도출되는 내용을 정책에 반영해 나가겠다라는 거죠. 그거는 2027년도 얘기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따라서 이 FDA 동물 실험 단계적 폐지라는 것은 2027년도 좀 중장기적으로 호재가 반영될 수 있다라는 점 여러분들 이해를 하시고 투자에 임하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AI 바이오 그리고 오가노이드 관련한 업체들이 주가가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업체들은 최근 몇 년간 매출 부진에 시달리고 있다라는 점, 그리고 두 번째는 현금 부족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재무 데이터를 확인을 하면서 현금 가용료수를 계산하셔야 된다라는 점. 그래서 바이오는 돈이다. 돈이 없는 기업에는 투자하기 어렵다라는 거죠. 그래서 향후 단기적으로 유상증자나 CB 발행 가능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반드시 체크하고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세 번째로는 이슈 포커스입니다. 자, 첫 번째로는 이중항체 관련한 소식입니다. 글로벌리 가장 많이 팔리는
약은 키투르다입니다. 300억 달러 이상이 팔리는 그런 약물입니다. 그런데 이 키투르다를 능가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준 약물이 있죠. 이보네시막, 아케소라는 중국의 업체가 개발해서 미국의 서미트가 가져가서 연구 개발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서미트의 경영진들이 이 주식 매수 청구권을 조기에 실시를 했습니다. 따라서 뭔가 연구가 잘 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인상을 주면서 기대감이 올라가 있습니다. 따라서 최근에 주가가 올라가고 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이중 항체에 대한 관심을 높여야 된다라는 점이죠. 그래서 작년에 이 이보네시막과 관련해서 2024년도에 아케소가 중국에서 발표한 데이터를 보면은 무진행 생존 기간에서 키투르다를 훨씬 능가하는 데이터를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현재 전체 생존 기간 데이터를 준비하고 있는 거죠. 이 와중에 주식 매수 관련한 워런트를 경영진들이 조기에 행사를 했습니다. 시장 예상 대비해서. 따라서 뭔가 전체 생존 데이터가 잘 나오는 거 아니냐, 이런 기대감들이 주가에 반영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향후에 이런 이중 항체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가질 필요가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은 아제넥스와 관련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제넥스는 이뮤노반트는 또 한올 바이오파마와 연결되어 있는 회사입니다. FcRN이라는 자가면역 질환 치료제를 개발하고 있는 회사이고요. 가지고 있는 치료제로는 비브가르트라는 치료제를 이 아제넥스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비브가르트 프리필드 시린지는 자가 주사가 가능한 제형입니다. 이 프리필드 시린지에 대해서 4월 10일 FDA가 승인을 했다라는 점, 새로운 뉴스가 발표가 되었고요. 이런 뉴스가 이뮤노반트 그리고 한올 바이오파마 주가에 반영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중증급 무력증, 그다음에 만성 염증성 탈수초성 다발성 신경병증 CIDP 라는 두 개의 적응증에 대해서 이번에 새롭게 승인을 받았습니다. 어떤 의미가 있는가? 과거에 기존에 가지고 있는 아제넥스의 비브가르트 히투룰로 같은 경우에는 자가 투여가 가능하지 않습니다. 이번에 PFS 제형은 자가 투여가 가능한 제형이죠. 따라서 향후 비브가르트 매출에 탄력이 더할 것이다 라고 우리가 예상해 볼 수가 있고요. 아제넥스에서는 향후 2주 내에 미국 시장에 출시할 예정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향후 계획에 대해서 좀 살펴볼까요? 일단 두 개 제형에 대해서 FDA가 비브가르트 PFS에 대해서 승인을 내준 상황이고요. 다음은 테드로 옮겨갑니다. 그래서 이 테드 질환에 대해서는 한올 바이오파마가 올해 하반기에 탑라인, 임상 3상 탑라인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내년도 2월 달에 비브가르트 PFS에 대해서 임상 3상 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조금 더 한올 바이오파마가 빠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향후에 이 결과에 따라서 바토클리맙을 1402로 다시 임상을 진행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하반기에 임상 데이터를 좀 두고 봐야 된다라는 점입니다. 따라서 이뮤노반트의 결정에 따라서 향후 테드의 경쟁 관계는 좀 달라질 수 있다라는 점 유의할 필요가 있고요. 여전히 한올 바이오파마는 시장이 큰 GD라든가 또 RA 그 질환에 대해서는 가장 빨리 임상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중장기적으로는 기대감을 갖고 있다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사노피가 ABL 바이오의 ABL301과 관련한 비임상 데이터를 발표했습니다. 자, 그래파디 B가 적용된 ABL301이 비임상에서 파킨슨병 모델에서 뉴런 손실과 운동기능 결함을 개선할 가능성을 보여주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영장류 실험에서 약물 투여 시 뇌 척수액에서 2배에서 3배, 뇌 노출도는 5배에서 10배 증가되었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올해 중반에는 이 ABL301의 임상 1상 결과가 발표되면서 아마 가치가 더욱더 커질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위클리 스케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4월 16일에서 22일 오가노이드 사이언스 수요 예측이 있습니다.
자, 이상으로 위클리 바이오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